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세의 시작, 원흉 펜타닐, 트럼프, 불 뿜는 행정명령, 농부들이 관세 최대 피해자라고 트럼프, 내 최대 지지자다. 테슬라 제치고 떠올라 니오, 파월, 트럼프, 우린 우리대로 간다. 월트 디즈니, 입모양이 치즈니입니다. 자, 첫 번째 관세의 시작, 원흉 펜타닐입니다. 자, 지금 이 그 관세 전쟁, 트럼프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던 테리프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그럼 우리 사랑, 가족 이런 거는 몇 순이냐. 그래서 이제 사랑, 그리고 자기가 믿는 기독교의 신, 물론 자기가 교황이 되려고까지 하고 있지만 신, 그리고 테리프스, 관세는 한 5번 정도 된다 하고 뒤로 미루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금 관세. 결국 이거 어제 파월의 입에서도 관세, 트럼프 입에서도 관세. 세계의 모든 언론이 관세라는 단어가 도대체 지금 한 달 내 혹은 그 트럼프 취임 100일 후에 한 몇십만 번이 나왔을까? 몇백만 번도 나왔겠죠? 전 세계 각국 언론,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관세의 단어의 숫자를 센다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된 그 계기는 무엇인가? 지금 뭐 그게 핑계일 수도 있고 그게 진짜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평상시부터 마약, 펜타닐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증오심을 불태우면서 했기 때문이죠. 자, 어저께 이제 마약 단속국에서 사상 최대의 펜타닐을 압수한 사진을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각종 무기도 발견됐고요. 그걸 거래했던 대금 달러 뭉치도 발견됐고요. 펜타닐 덩어리들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 최근에 그런 콘텐츠들이 많던데 샌프란시스코는 과연 안전한가? LA는 과연 안전한가? 한국인 유튜버들이 미국에 직접 가서 거리를 거닐면서 경험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 컨텐츠들이 유행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위험해진 건 사실이고 빈민가에서는 굉장히 정말 펜타닐뿐만 아니라 마약에 취해서 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쉽사리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전쟁을 처음에 시작할 때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 중국 이 세 국가를 딱 집어서 펜타닐을 수출하거나 펜타닐의 원료를 만든다고 의심이 된다고 하여 펜타닐 관세를 10% 매기고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국가별 관세에 더하여 각각의 관세까지 더해져서 중국은 무려 14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고 지금 결국에는 펜타닐이 결국 미국인들을 사망시키는 절대적인 원인이다 하면서 이 전쟁을 시작한 이 계기로 펜타닐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어제 또 이렇게 올린 걸 보니까 정말 이 관세 정쟁의 목적이 펜타닐을 완전히 싸그리 이 세상에서 없애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경제 그 카테고리에서는 그 큰 어떤 목적이 그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죠. 결국 여러분들, 미국인들 입장에서 미국인 여러분들을 부강하게 하겠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더 이상 세금을 안 뺏어가겠다. 나중에 이 관세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에게 뜯는 소득세 영원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걸로 GDP를 올려버리겠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게 때린 것이 처음에 펜타닐에 대한 관세였고 펜타닐을 극히 싫어하고 이 오염된 이 나라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들 베렌에게도 맨날 강조했던 것이었고 절대 너 그 마약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행동들 그리고 어제 이런 마약 단속국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아 지금 관세 전쟁에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더 부여하려고 이런 걸 올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관세 전쟁에 대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계속 연설할 때도 연설은 아니고 이 대변인이 그 나와서 발표를 할 때도 기자들이 주로 질문을 던지는 게 과연 관세가 미국의 수입업자를 힘들게 하지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느냐. GM 포드 크라이슬러,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또 다른 이유, 정당성. 나는 지금 펜타닐을 없애고 그 국가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토를 못 답니다. 그렇죠? 경제학 측면에서는 관세가 일시적으로 당연히 지금 뭐 미국인들에게 피해가 지금 당장 돌아올 수 있지만 그거를 참고 견디라고 하지만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채권 달러도 흔들리고 온갖 언론에서 흔들어대니 이거는 사실 흔들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건 펜타닐을 지금 없앤다는 것은 누구나 참 저기를 할 수가 있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걸 한번 중간에 찝어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농부들이 관세 최대 피해자라고 트럼프 내 최대 지지자다. 뭐냐면 이제 바로 경제학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가장 타격받는 건 누구냐?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그 오렌지를 키우는 지금 농부들이 죽어간다. 그리고 그 중국산 오렌지들을 수입해서 팔던 뭐 지금 그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데가 힘든 거 아니냐. 중국산 제외해버리면 뭐 먹고 팔래. 그냥 그런 얘기를 갖다가 농부들도 그럼 돌아설 거고 그럼 중간 선거에서 질 거고 그럼 너네 기업들 아마존도 힘들고 다 미국 기업들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지지하는 농부들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의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퍼듀대학교랑 CME 그룹에서 조사한 결과 농부들의 70%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뭐 이것을 보이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펜타닐을 막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한다. 이것과는 또 다른 어떤 경제학자들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또 요 자료를 하나 내밀었죠. 70%의 농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장기적으로 농업 경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4월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농부들의 심리가 개선되었다. 자, 그동안 소프트 데이터 내밀지 않았죠. 왜 내밀지 않았죠?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 전부 소프트 데이터는 나쁘게 나왔죠. 물론 그걸 뜯어보면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지지자들이 아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힘들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너무 극적으로 표현한 나머지 그 공화당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결과랑은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평균치를 그렇게 악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소프트 데이터가 악화된 거는 사실이죠. 당연히 그걸 쓰진 않았죠. 하드 데이터들을 썼죠. 왜냐하면 우리 실업률 떨어졌다. 그다음에 고용자 수 늘었네. 근데 왜 파월은 금리 인하를 안 해? 항상 느려 터졌지. 이러면서 내년도에는 후임자를 물색을 해갖고 바꿔버릴 거야.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할 거야. 계속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건 소프트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데이터니까요.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는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심리지수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죠. 물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결과로 찍히면 하드 데이터가 되겠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변동이 더 심할 수가 있고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미시간대나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는 인용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건 인용을 했죠. 특히나 관세 전쟁으로 가장 타격을 먼저 본다고 생각하는 이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 자료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사실 유리한 거 쓰는 건 당연한 거죠. 트럼프가 지금 지지도 낮게 나오는 거 보고 또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다 조작이 됐으며 공화당 지지자들을 많이 뺀 상태에서 했다.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다 이 지금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딱 반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가면은 이쪽 의견이 단 것 같고 이쪽으로 오면 또 이쪽 의견이 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인용하고요. 그건 알아서 판단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세계가 다 똑같아요. 반반으로 갈라진 거는 세계 공용입니다. 다 공통된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트럼프의 불붙는 행정명령입니다. 지금 행정명령을 거의 매일 하나씩 쏟아내고 매일 하나도 아니죠. 수 개씩 쏟아내고 있잖아요. 매일 그 트럼프 이제 사인을 외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인? 그렇죠? 바이든한테는 바이든은 자동 펜으로 했기 때문에 다 무효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항상 자기 펜으로 저렇게 똑같이 하도 많이 써서 그런지 한 치의 각도의 오차도 없더라고요. 마치 복사한 것 마냥.
그런데 이걸 무려 지금 130건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행정명령을 가장 많이 내렸어요. 지금. 그리고 2위, 3위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의 대공황도 맞았고 세계 2차 대전,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라던가 전쟁의 위기 속에서 당연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이 2, 3, 4위를 차지한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2기에 들어서서 얼마나 행정명령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남발하는 것이고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강력하게 우리를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자, 테슬라 제치고 떠올라 니오입니다. 자,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가 도지를 조금 활동을 줄이면서 테슬라로 복귀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해서 좀 반등을 했는데 실제 지금 이 실적치들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으면서 다시 지금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를 향한 공격들은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죠. 지금 뉴욕의 LA인가요? 테슬라의 그 매장에 라카치를 하고 당당하게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시위자들이 빨간 라카로 테슬라 매장 통유리창에다가 라카치를 한 다음에 당당하게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렇게 테슬라 S 모델을 다 부셔버린 상태에서 앨런 머스크 싫다는 지금 이 문구를 도배를 해가지고 보라는 듯이 길거리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널어놓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자, 런던 남부에서 열린 앨런 머스크 반대 시위에서 지금 나왔던 모델 S의 박살난 모습이고요. 자, 이런 박살난 모습처럼 지금 차이나에서의 성과도 좋지가 않아요. 테슬라 차이나가, 그러니까 테슬라 차이나라는 거는 테슬라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한테 판 거에다가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해외로 수출한 것까지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테슬라, 그러니까 차이나 법인에서 나온 매출을 다 합친 거죠. 4월 달에 전년 대비 6% 감소한 58,459대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이 58,459대라는 절대적인 이 숫자는 엄청나게 크죠. 아직도 6만 대가량을 팔고 있으니까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전년 동월 대비, 전기 대비, 뭐 전분기 대비 이런 거에 비해 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절대적인 수치가 큰 게 아니라. 지금 작년 같은 달에는 작년 4월 달이죠. 62,167대가 판매됐습니다. 5.96% 감소했죠. 이건 한 자릿수입니다만 바로 전달인 3월 달에는 78,828대를 팔았기 때문에 무려 25.84%가 감소했습니다. 결국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합쳤을 때 테슬라 차이나는 전년 동기 작년의 1월부터 4월 달이죠. 그때 대비해서 18.32% 감소한 23만 1,213대로 많이 감소를 했죠. 자, 그럼 중국에서 누가 늘었느냐? 자, 니오라는 업체도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죠. 미국은 니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수치는 테슬라에 비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는 6만 대를 한 달에 팔잖아요. 근데 지금 니오 같은 경우에는 수천 대, 만 대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성장성이 뛰어났다는 거죠. 성장성이.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니오가.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파월, 트럼프 우린 우리대로 간다. 결국에 파월은 트럼프의 바람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전화를 또 돌릴지 모르겠으나, 자, 뭐 이제 이 지금 FRB의 이 독립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까지 손대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불만을 또 얘기할 거죠. 불만을 얘기하는 거는 자유니까요. 어제 중요한 연설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중이임의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중이임이라는 건 뭐죠? FRB. 그러니까 FRB라는 건 사실 FRB 위에 FRS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FOMC가 있고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FRB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7인의 이사회가 이제 FOMC라는 회의를 통해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 인하냐를 통해서 그 카드로 이루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밥도 안 먹고 생각한다는 그것.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사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를 잡으면 하나는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 고용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 물가가 상승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가 상승하니까 누르려고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고용이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게임을 잘해야 되는데 이중 의무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위협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관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언론은 트럼프를 직격했다고 하겠죠. 파월이 대놓고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관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계속 얘기한 대로 아름다운 단어라고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니 관세가 이중 의무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위협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겠죠, 트럼프는. 내가 지금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감히 파월 너 이중 의무를 하는데 알아서 하면 되지 관세가 위협이 됐다고? 이럴 수가 있겠죠. 파월 의장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경제가 각 목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각 목표의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으로 다른 시간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그다음에 관세로 인해 앞으로의 길이 불투명해졌다고 파월 의장이 말했다. 자, 이것도 사실 트럼프를 간접적으로 직격한 거나 다름이 없긴 합니다. 관세의 큰 인상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의 상승, 경기 둔화,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관세를 지금 괜히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지금 연준에 이중 책무를 하기 힘들게 만들었으며 올해도 힘든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물가 안정을 놓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해버리고 최대 고용을 놓쳐서 실업률이 증가해버려서 결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근데 뭐 때문에? 관세의 큰 인상이 지속된다면. 관세를 또 쳤습니다. 그렇죠? 파월 의장이 이번 인상이 일회성 급등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일 수도 있다.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전혀 없는데 파월이 괜히 쫄아가지고 자꾸 느리게 움직인다 이거죠. 인플레이션 전혀 없다. 달걀 가격이 87%가 하락했으며 지금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1.98로 2달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어디가 인플레이션이 있냐 이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근데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회성 상승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게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망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금리 인하도 안 하고 금리 동결을 했다. 자, 월트 디즈니 실적 보겠습니다. 자, 매출이 7% 증가해서 23.6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자, 순이익이 좋아졌죠. 전년 동기에 20밀리언 손실이었던 게 3.2빌리언 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턴어라운드 했죠. 주당 순이익 1.81달러 나왔고 당연히 전년 동기는 이익이 순손실이었기 때문에 주당도 순손실이죠. 자, 이제 non-GAAP로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1.45 조금 떨어졌는데 20% 증가했죠. 그 수치가. 자, 엔터테인먼트가 9% 증가했고요. 익스피어리언스가 6% 증가했습니다. 스포츠도 5% 증가했네요. 그렇죠? 이 익스피어리언스 지금 이 월트 디즈니 리조트 또 하나 만든다고 하네요. 아랍에미리트에.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부분은 9% 증가를 했고요. 자, 지금 리니어 네트워크 옛날에 구형 그런 케이블 TV들이죠. 저쪽은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만 다이렉트 투 컨서머, 그다음에 컨텐츠 세일스 라이즈닝 이 부분이 54% 증가했다. 바로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겠습니다. 528.18밀리언 달러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23.09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되었는데 24.62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4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고 지금 어닝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1.19달러 예상됐는데 1.45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지금 주력으로 지금 그 밀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이 지금 관세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았기 때문에 갭 상승을 띄우면서 지금 51선과 201선을 단 한 번에 뛰어넘는 갭 상승이 출현했습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에서의 그 갭 상승이 주봉에서도 50주선과 20주선도 지금 침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자,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이 하나 없군요. 자, 지금 월봉도 보시면은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보시면 인베스팅닷컴의 만평인데
트럼프가 지금 마구 열차를 모는 바람에 이 파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맨날 느리다고 하니까 저 뒤에서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계속 이대로 가면은 파월은 나가 떨어지던가 아니면 계속 포커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따라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렇게 혼란스러운 어떤 모습을 저기 파월이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저런 어떤 저기다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저런 그림이겠죠.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파월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파월 이러다 탈선하면 다 죽는겨.